자, 이제 스케치업 V레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제공해드린 V레이 같은 경우에 2019 버전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밴드에 영상을 올려놨거든요. 그걸 참고하셔서 V레이를 설치 가능한 뭐 2017 버전이나 2016 과년 예전 버전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파일들은 제가 모아놨는데요. 자, 10주차 저희가 여태까지 모델링 했던 모든 파일들을 전부 렌더링을 돌려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가 스케치업 기본이라고 해서 V레이를 조금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예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해당 압축을 풀어 보시면 기본 예제 파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열면 안 되는데. 예, 저는 지금 2020 버전을 설치를 해놔서 그냥 열면 안 되고요. 2019 버전을 여신 상태에서 열어야 되는데요. 여기 열어놨네요. 자, 이 상태에서 바탕화면에 10주차 스케치업 어디였니? 자, 여기에 기본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 열어주시면 됩니다. 제 밴드에 올려놓은 V레이 설치 영상 꼭 확인을 하시고요. 예, 꼭 확인을 하셔서 그대로 설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스케치업이 제대로 V레이가 제대로 설치가 됐으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네 가지의 툴바가 나와 있을 거고요. 예, 차례대로 그냥 이렇게 보기 편하게 배열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거의 여러분들이 세팅할 건 없고 여기서 0번 눌러서 다음과 같이 화면이 보일 수 있게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옵션 중에 체크하실 게 있어 가지고요. 이걸 안 해놓으니까 자꾸 다운이 되더라고요. 윈도우의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저는 지금 꺼놓은 거예요. 원래 오토세이브가 여러분들은 켜져 계실 거예요. 그럼 5분마다 저장을 하면서 아마 컴퓨터에 부하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언체크 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면 될 겁니다. 예, 저도 작업하다 보니까 알게 돼서 아마 영상 중간 부분에 이거 체크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씬이 씬 1번, 2번, 3번 이렇게 각각의 씬들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2번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하나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씬 하나가 추가가 된 거고 여기에서 리네임 해서 2번 야간이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하나는 주간으로 할 거고요. 하나는 야간으로 똑같이 할 거고요. 여기서 1번 해놓으면은 1번 해놓으면 객체들이 사라질 거예요. 이거는 하이드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unhide all 하면은 나머지 객체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좀 느리긴 한데요. 이게 unhide all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확인해 보니까 레이어 이게 꺼져 있네요. 레이어에 이렇게 레이어를 꺼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럼 2번 해주고 3번. 네. 이거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이게 1번과 2번의 차이를 줬냐면요. 예를 들어 제가 씬을 하나를 2번에서 하나를 추가를 해줄게요. 하나를 추가했는데 이거 금방 삭제할 거라서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서 이 친구 객체 예를 들어 제가 하이드를 할게요. 그냥 하이드 아니면 그냥 여기 레이어는 윈도우에 이 레이어 트레이가 있는데 여기 켜져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하이드를 제가 화분하고 차량을 하이드를 해놨어요. 그 상태에서 여기에 업데이트를 해주면 하이드가 되어 있는 상태로 이 씬 6은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2번 씬을 해주면 다시 나타났던 게 사라지고 씬 6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사라지고를 반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거 에셋 에디터라고 하는 걸 켜주시고요. 네, 2번으로 맞춰준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무것도 누를 필요 없이요. 그냥 여기 주전자 버튼 하나가 있어요. 주전자 버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약간 기다리시면 다음과 같이 렌더링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거의 기본적인 세팅이나 이런 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처음부터 세팅을 할 필요는 없고 새로운 모델링 파일 하고 싶으면 여기로 불러와서 작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 기본 예제 해보시고 여러분들 나머지 파일들은 그냥 임포트해서 불러와서 구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히스토리 H라고 있습니다. 여기 H 히스토리 윈도우라고 있는데요. 요거 켜주시고, 여기에서, enable 해주면 이렇게 히스토리 세팅을 하라고 합니다. 이거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작업하고 계신 파일들을, 저장해가면서 어떤 비교가 있는지 저장해가면서 체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자, 폴더 선택하신 다음에 오토 세이브는 체크해 주시고 오케이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방금 전에 작업했던 이미지가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유리가 불투명해요. 그래서 여기 재질을 하나씩 변경해 볼 건데요. 자, 잠깐 닫아 주시고 여기 버킷 있잖아요. 버킷 눌러 주시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유리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보시면 현재 선택되어져 있는 제가 스포이드로 쪽 뽑아낸 재질이 이 0, 2번 글래스다 라고 해서 이렇게 뜹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리플렉션이라고 해서 반사값이거든요. 이 반사값이 검은색으로 가 있으면 하나도 적용이 안 된 거예요. 이걸 쭉 늘려주면 여기 보면 미리 보기에 이렇게 반짝반짝해지죠. 리프렉션은 굴절입니다. 빛이 2가 되게끔 0은 하나도 안 되는 건데 끝까지 스크롤을 당기면 이게 이제 유리 효과가 들어간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자, 다시 한번 주전자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적용이 되네요. 네, 제가 순간순간 이제 일시정지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A, B라고 있거든요. A, 얘가 A고 네가 B야. 이렇게 해놓으면 서로 어떻게 변화가 되어져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B를 계속 바꿔줄 장수가 늘어날수록 이 A, B를 이 세팅하는 거거든요. 각각 계속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렌더링 하기 전과 후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늘 부분이 현재는 민무늬하들이거든요. 여기 이제 구름이나 이런 걸 한번 세팅해 볼 건데요. 그거 역시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돔 스카이, 돔 라이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 클릭해 주시고 그냥 바닥 부분에 딸칵 아무데나 해주시면 되고요. 이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잠깐만요. 네, 제가 회전을 좀 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서남북 얘기하는 거거든요. 돔라이트 주변에 하늘 부분이 매핑이 되어 있는데요. 그 방향을 여러분들이 이걸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우선 바꾸기 전 상태로 2번 다시 눌러서 렌더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바로 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역시 일시정지 잠깐 해놓을게요.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게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렌더링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여러분들이 렌더링을 돌리고 싶을 때는 변화된 부분만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자, 우선 비교 먼저 해볼까요? 세트 A, B, 얘를 B 해주면 이렇게 하늘 부분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하늘 부분 돔라이트가 추가가 되면서 조금 더 리얼하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화분이 약간 붕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렇게 쓱 스크롤을 비교를 해보면 아이고 이러니
자, 여기에서 이 잠깐 제가 세팅에 문제가 있었어가지고요. 자,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이 이걸로 쑥 움직여 보면 이렇게 하늘 리얼하게 반사 같은 게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유심히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다시 눌러주고 끄고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보고 싶으면은 자, 렌더링 여기 리전 렌더라고 해서 부분적인 부분 어떤 변화가 있는지만 보고 싶을 때는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요거 껐다 켰다 하는 건데요. 켜놓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어요. 잡으신 다음에 예를 들어 여기 이 하늘 부분 방향을 좀 바꿀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 쓱 움직여서 지금 이 화살표 방향 바꿀 수 있다고 했잖아요. 선택해 주시고 회전을 해볼게요. 그냥 회전 한 대충 이렇게 바꿔줘야지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요 창 눌러서 여기에서 렌더링을 누르면 이제 이 리즌 걸어놓은 영역을 잡아놓은 부분만 렌더링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쭉 보면 아이고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됐냐면 지금 컴퓨터 화면이 여기로 잡혀 있어가지고요. 같은 위치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다시 한번 2번. 네, 다시 볼게요. 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렌더링. 예,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러니까 구름의 방향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걸 회전을 줘가지고요. 구름의 방향이 바뀌었을 겁니다. 안 바뀌었네. 잠시만요. 네, 제가 테스트를 좀 해보니까 여기 예전에는 여기 있는 오브제 돔스카이라고 하는 오브제를 회전을 하면은 됐었는데요. 어떤 돔라이트 락을 거는 옵션이 없어져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전구 아이콘 누르면 돔라이트 현재 저희가 추가한 하단 부분에 추가한 부분을 볼 수가 있거든요. 되게 조그매졌네요. 어쨌든 여기 있는데요. 여기에서 텍스트 비트맵 눌러주시고 텍스처 플레이스먼트에 로테이트라고 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요거를 예를 들어 한 90도로 제가 바꿔줄게요. 90도로 바꿔준 다음에 주전자를 다시 눌러주면 아까 전에 있던 이미지에서 하늘 부분이 90도만큼 회전한 상태로 보일 겁니다. 네, 이렇게 하늘이 지금 회전이 이루어졌잖아요. 이렇게 변화가 있거든요. 지금 애석하게도 지금 해당 버전이 조금 버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약간의 어둠의 경로를 활용하는 측면도 있어서 불안정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H 부분 눌러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저장이 돼 있고,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리다 만 게 여기 리즌 렌더라고 해서 부분적으로 렌더링 걸겠다 해서 여기가 얼만큼 바뀌는지 요만큼 컴퓨터 성능에 따라 요만큼 바꿔서 보고 싶다 이럴 때는 제가 방금 90도로 했으니까 지금 한 270도로 한번 해볼게요. 270 한 다음에 렌더링을 눌러주면 이제 이쪽 저희가 체크한 부분만 렌더링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한 부분만 이렇게 확인을 하게끔 해서 여러분들 컴퓨터 부하를 약간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리즌랜드 이제 잠깐 꺼줄게요. 이 상태에서 이제 바닥 부분에 변화를 줄 건데요. 바닥 부분에 버킷 Alt키 누르고 스포이드로 찍어준 다음에 보시면 현재 001 콘 그라운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리플렉션 반사 비 온 것처럼 효과를 주기 위해서 반사 값을 줄 거거든요. 그래서 반사를 주면 전체 반사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냥 렌더링은 돌리면요. 그게 아니라 약간 비 온 느낌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 요새 그 홍대나 이런 데 가보면 그 아스콘 콘크리트에 카페에 가보면 요새 투명 에폭시라고 해서 바닥에다가 하는 게 있는데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이 날 겁니다. 이렇게 렌더링을 돌리면요. 그래서 요새 막 식당이나 특정한 시설에 가면 요런 느낌의 바닥을 많이 할 건데 이게 투명 에폭시거든요. 그래서 노출되어져 있는 콘크리트에 에폭시를 투명한 거를 바르는, 원래 에폭시는 주차장이나 이런데 콘크리트 상부에 이런 게 원래 에폭시인데요. 투명 에폭시를 활용을 해서 요새는 인테리어 효과에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여기 리플렉션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려주면 투명 에폭시 느낌이 날 겁니다. 그냥 한번 돌려볼게요. 그래서 그 효과를 상황에 맞춰서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잠깐 렌더링 되는 동안 일시정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렌더링이 다 끝나니까 이게 바닥이 아까 전에 에폭시 화면처럼 반짝반짝해졌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부분적으로 반짝반짝해서 마치 비온 웅덩이처럼 빗물이 고여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기 위해서 옵션을 설정을 해줄 건데요. 자, 여기에서 밑에 리플렉션 글로스니스 부분에 여기 비트맵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맵을 워터 이펙트를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드밴스드, 잠깐 기다릴게요. 네, 이게 약간 컴퓨터가 이게 된 거군요. 자, 다시 해볼게요. 여기서 up to hierarchy 해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선택하고 약간 딜레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베이직 세팅, 어드밴스 세팅 이렇게 하신 다음에요. 여기에서 다시 주고 워터 이펙트 효과 준 다음에 특별히 여기에서 바꿀 거는 없고요. 여기 위로 올라가는 하이라키 있잖아요. 이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프레즈널이라고 되어진 게 있는데 이거는 체크 해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렌더링 돌려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렌더링이 바닥에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효과가 들어가게끔 표현이 될 겁니다. 네, 다음과 같이 이렇게 효과가 들어갔고, 네, 이렇게 효과가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 보시면 약간 스케치업과 브이레이 간의 불안정해서 이렇게 회전하는 모양을 아마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잠깐 기다렸다가 천천히 작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아니면 이런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엔 그냥 꺼버릴게요. 이거는 뭐 이 시스템이 불안정해서 그런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잘못 진행하는 건 아닐 겁니다. 리커버리 할 거면 복원시키겠다 누르시고, 아마 이런 경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브이레이로 작업하실 때. 그 다음 시간에 아마 포토샵하고 브이레이랑 일러스트 조금 더 추가적으로 작업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 피하게끔 컴퓨터 부하가 덜 가는 작업 위주로 또 작업을 할 겁니다. 다이어그램용으로요. 브이레이를 돌릴 거라서 계속 이런 반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바닥 부분 버킷으로 스포이드로 찍어주고, 프레즈널이 깨져 있네요. 자, 그럴 때는 리플렉션 글로스니스 비트맵 그래서 워터 이펙트 주시고 잠깐 기다려 주시면 아마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겁니다. 네, 다음과 같이 넘어갔죠. 그 다음에 컬러 매니필레이션 할 때 좀 전에는 인버트 텍스처를 잘 안 눌렀을 건데 이번 인버트 텍스처를 눌러주고 위에 하이라키로 간 다음에 프레즈널은 꺼주고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렌더링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더링이 완료가 되었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세트 A, 세트 B로 보시면 다음과 같이 인버트 셀렉션, 인버트를 누른 상태와 그렇지 않은 상태의 또 차이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작업을 하시다가 V-Ray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재시작을 통한 작업이 빈번히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야간 렌더링을 또 작업해 볼 건데요. 야간 렌더링은 그렇게 또 어려운 작업은 아니고요. 윈도우의 디폴트 트레이, 여기 보면 섀도우, 여기 아마 어딘가에 여기 있군요. 섀도우라고 맞춰주고요. 여기 시간대를 현재 오후 1시 반으로 되어 있는데 05를 추가를 해서 5시 반으로 잡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렌더링을 다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시간대를 바꾸었을 때 빛의 양이 줄어들고 줄어든 상태로 렌더링이 돌아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쓴 거는 사실 주간 HDRI라고 하는 주간 빛소스 파일을 활용을 해서 렌더링을 돌린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돔라이트 부분에, 자, 빛의 돔라이트 부분에 여기 텍스처 슬롯 부분을 눌러 주신 다음에 현재 보시면 디폴트 돔라이트 텍스처거든요. 그런데 여기 끝에가 아마 EXR이라고 끝날 겁니다. 이 부분을, 자, 여기 보면은 주간 나이트 HDR이라고 되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이트 HDR을 클릭을 해서 해당 빛소스, 야간에 적합한 빛소스를 세팅을 해준 다음에요. 그 다음에 다시 렌더링을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HDR 이제 렌더링은 돌아갈 거고요. HDR이 이제 빛의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파일인데요. 해당에 관련된 이렇게 파일들이 여기 understand HDR, 다양하게 HDR 소스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렌더링 HDR 사이트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다운로드. 이렇게 HDR 해븐, 이렇게 HDR 소스가 우리 사이트에서 뭐 200개 이상 가지고 있어 하면서 이렇게 각각의 사진 정보 안에 그 빛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요걸로 살 수도 요거를 다운받아서 혹은 구매하거나 어떻게 구하셔가지고, 이건 새벽녘 느낌 아니면 정오 느낌, 이렇게 아니면 여기는 겨울 지역에 이런 HDR 소스들을 받아서 렌더링에 적용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약간 그런 느낌이 그래픽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HDR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여기도 보면 A, B 해서 이게 기본 디폴트 상태, 주간 상태에서 시간대만 변경했을 상태고요. 이거는 이제 밤에 관련된 HDR 소스를 활용을 해서 적용했을 때의 상태, 이렇게 각각의 상태에 맞춰서 작업할 수가 있고, 사실은 요새는 그 스마트폰들이 파노라마 이미지 촬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HDR take picture, 이렇게 하면 아마 나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에서 스마트폰으로 HDR 소스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이렇게 쭉 있거든요. 이렇게 기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에 조명을 설치할 건데요. 여기 부분에 지금 조명 모델링이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해보시면 이렇게 조명 부분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요. 자, 야간 부분으로 잡아주시고 버킷에 Alt키 똑같이 누르시고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 면상에 에미시브 혹시 에미션 혹은 에미션이라고 해가지고 재질에다가 여기만 노란색으로 밝게 빛나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현재는 그냥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 여기 부분에 플러스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 에미시브라고 되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요거 추가해 주시면요 바로 이 면상에 이렇게 광원이 비춰질 겁니다. 어떤 차이냐면 지금 요 부분 한번 렌더링을 돌려볼게요. 자, 선택하시고 렌더링을 돌려보시면 다음 보이시는 것 같이 면만 이렇게 밝게 빛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요 여기에 IES 라이트라고 기본적으로 조명값이 들어가 있는 또 라이트를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IES 라이트라고 있거든요. 요거 여기에 설정되어 있는 것 IES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파일들을 라이트팩이라고 해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 다운로드 하면 여기에 이런 모양 각각의 럭스 값 조도 값을 갖고 있는 라이트의 특성을 가진 파일들을 여기서 한 8개 정도 무료로 주고 있네요. 이렇게 다운받아서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더블 클릭하시고 면상에 클릭을 하게 되면 다음 보이시는 것 같이 여기 부분만 또 이렇게 볼게요. 여기 부분만 렌더링을 또 돌려보면 지금 다음 보이시는 것 같이 어떤 빛이 들어간 것 같은데 아무 효과가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있는 빛의 밝기 값이 엄청나게 미세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당하는 빛의 밝기 값을 바꿔줄 건데요. 네, 그때그때 약간 다르지만 여기 IES 라이트의 현재 광원의 값이 1700 혹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 광원의 값을 체크를 하신 체크를 하신 다음에 한 50만 정도 제가 한번 줘볼게요.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렌더링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빛이 투과가 돼서 이러한 빛의 효과가 나게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여러분들 뭐 철골조나 여러분들이 모델링 했던 것들을 해볼 건데 그거 같은 경우에 빛에 관련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사실은 제가 지금은 영상에서는 설명을 안 드렸지만 저희가 모델링했던 주택 모델링에 관련된 작업은 오늘 안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과제로 해당 부분 해주시면 됩니다.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철골조 모델링으로 예시를 보여줄 거거든요. 철골조 모델링으로 본 예시 부분에 또 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모델링한 주택 모델링에다가 이런 빛 같은 것도 가져다가 배치해서 적용하시고 하셔가지고 진행할 겁니다. 지금 어쨌든 여기에서 이 빛 하나만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응답 없으면 될 때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자주 저장해 주시면 좋고 아니면 응답 없으면 끝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데 저는 그냥 끄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해서 껐다가 다시 켜서 작업을 해볼게요. 다시 키고 있고 킬 때 뭐 리커버리 할 거냐 복원할 거냐 하는데 저 복원한다고 또 클릭은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비세팅 값이 또 날라갔을지 몰라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저렇게 날아가는 경우가 이번 작업에는 좀 빈번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한번 체크를. 나이트로 다행히 돼 있고요. 선라이트는 뭐 돼 있을 것 같고, 다행히 저 복원하겠습니까 해가지고 예스로 잡는 부분이 있어서 편하긴 한데요. 네, 이거 5시로 바꿔주고, 다시 이게 꺼졌다 켜지면은 몇 가지 세팅된 게 날아갈 수도 있어서요. 잡아주시고, 프레즈널은 돼 있는지 또 바닥에 빗물 효과. 이거는 다행히, 아이고 다른 걸 눌렀네요. 리플렉션에 텍스처에 인버트도 돼 있고. 네, 그러면 IS 라이트만 다시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아이고. 이거 혹시 값이 에미션 없어졌죠? 에미시브 해준 다음에 저장 한번 해줘야겠네요. 혹시 모르니까. 네, 약간 여기에 저장 해줘야겠어요. 전 지금 계속 2016 버전으로 저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저장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불안한데? 아웃라이너가 자꾸 꺼졌다 켜졌다 하네. 꺼버려야겠다. 이렇게 응답없음 뜨면 잠깐 기다리면 또 되긴 되더라고요. 자, 하신 다음에 IS 라이트 배치해야 되죠. IS 라이트 해서 배치해 주시고, 여기에서 라이트에 IS에 제가 아까 50만 준다고 했잖아요. 입력해 주시고, 또 몰라서 혹시 저장해 줄게요. 저장해 줬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네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오브제를 아이고,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대충 요쯤 잡고 컨트롤 키랑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서 복사 또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 끝난 줄 알았는데 안 끝났네요. 컨트롤 키 눌러서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면 복사 될 거고, 야간 2번 해서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될 거고, 이제 렌더링 마지막으로 돌려주고요. 렌더링 완료되는데 좀 밝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시간대가 안 바뀌었네 아직. 5시로 바꿔주시고 다시 한번 렌더링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렌더링 해서 이렇게 최종 렌더링 이렇게 나온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H 부분에 아마 이게 오토 세이브가 계속 되고 있었을 거예요. 오토 세이브 되고 있는 위치는 화면에 되고 있는데 아마 저장을 또 따로 해줘야 되나봐요. 세이브 해서 PNG 이미지 타입으로 저장해 주겠다. 얘는 야간 해서 저장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주간용이 어딨나.
더블 클릭해서 만약에 얘가 주간이다 그러면 세이브 에즈 해서 얘는 주간용 하면은 이렇게 아이고 저장이 되고 있나봐요. 다음 보시는 것 같이 야간과 주간 이렇게 파일이 두 개가 만들어질 건데, 여러분들 오늘 과제는 제가 배치하는 것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했던 방법하고 똑같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해보십사 해가지고 이 부분, 이 위치에 이 건물 부분은 없애고 이 건물은 없애고요. 건물은 지워버리고 이 위에 저희가 모델링 했던 주간 모델링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배치를 해서 렌더링만 돌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 기본적인 작업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에 대한 똑같은 주간 이미지 파일, 야간 이미지 파일. 아마 여기 보이시는 야간 같은 경우에 빛 세팅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하시고 싶은 대로 배치를 하시면 되거든요. IS 라이트나 자율적으로. 그리고 저는 라이트 픽스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웨어하우스에 다양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팅 픽스처 제가 설명도 또 드리겠지만 이런 조명 타입 모델링 아무거나 다운 받아서 하시고 일정한 빛이 발광되는 부분에 면에다가 에미시브라고 하는 것만 적용해주고 그 다음에 IS 라이트 배치하는 것 한번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작업한 건축 모델링을 배치를 하고 진행하는 거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우선 카메라를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 해당 오브제를 전부 하이드를 시켜주도록 할게요. 하이드 해줄 건데 하이드 이거를 건물 레이어에 제가 정리를 해놨으면 좀 편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외부 마당 한꺼번에 해주시고 사람 하이드, 화분 하이드 해주시고 바닥부터 사인까지 전부 하이드. 요거 하이드 해주시고 여기는 라이트들도 전부 하이드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바닥판 위에 여러분들이 작업하셨던 건물을 배치를 할 건데요. 자, 그게 벌써 여기에는 지금 세팅이 되어져 있죠. 어떤 아스팔트 부분이 이 부분에 임포트 하셔가지고요. 스케치업 파일을 가져올 겁니다. 그러면 어떤 스케치업 파일이냐면 지난주까지 여러분들이 작업하셨던 이 건축 모델링 파일 있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어있는 공간에 클릭을 하시고요. 어디 모델링이냐면 저기 있네요. 저쪽에 있는 모델링 파일을 무브해서 이렇게 가져다 놓을게요. 그 다음에 높이 값을 맞춰줘야 되니까 높이 값도 여기 있는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바닥에다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충 이렇게 놔두고요. 여기 주변에 있는 것들은 이 파일은 여러분들이 작업하신 거니까 별도의 레이어를 하나를 만들어 줄게요. 자, 레이어 하나 추가해 주시고 이 레이어에다가 건축 모델링 이라고 하는 레이어로 해서 이
아이고, 이 오브제 전체를 SC 누르시고 이 엔티티 오프 부분에 가셔서 레이어 전체를 건축 모델링이라고 하는 레이어로 별도로 만들어줘서 이렇게 한 번에 컨트롤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예를 들어 조명 그래서 unhide all 해볼게요. 자동차 파일 여기 있고 IS 파일 이렇게 있는 것 중에 이제 여기 있는 거는 지워버릴게요. 예를 들어 delete 얘는 혹시 모르니까 앞에다가 배치해서 이렇게 배치해 놓고 그 다음 다시 건축 모델링 한 번에 하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아까 전에 있던 라이트나 이런 것도 배치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 라이트랑 이 IS 파일 같이 선택을 하셔서 move 해서 벽부에다가 여러 개를 붙여서 배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있는 오브제를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바닥에다가 180 입력해서 바닥 조명 같은 것도 요새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바닥 부분에다가 배치할 수도 있고 해서 하신 다음에 IS 라이트를 이변 위에 클릭을 해서 IS 라이트가 지금 현재 이걸 약간 이동을 해볼게요. IS 라이트가 현재 화살표 키 눌러가지고 180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위에다가 이렇게 배치해서 밑에서 위로 빛을 쏘게끔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얘를 아마 표현을 해주실 수도 있고 가구를 배치할 수도 있고 한데 가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뭐 새로 다운받아도 되지만 개 중에 다운을 받다 보면 용량이 커서 뭐 다운이 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이 담장도 설치하시고 만드셔서 배치하신 다음에 이제 렌더링을 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뷰 세팅을 해서 add 해서 여기다 업데이트 해서 요 샷으로 내가 하겠다. 예를 들어 요 샷으로 하겠다. 업데이트 하셔가지고 한번 제가 렌더링까지만 돌려볼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꾸미셔가지고 뭐 여기다 라이트도 달아보고 가구도 배치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보셔서 렌더링을 각자 이 건물 모델링 가지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트윈모션으로도 작업을 해서 제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어렵거나 복잡하게 하시는 마시고요. 좀 심플하게 주간하고 야간 정도 표현해 보겠다 라는 생각으로 해보시고 저는 주간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주간 여기 라이트 눌러가지고 돔 라이트 아까 전에 나이트 방로 바꿨으니까 여기에서 눈 그라스 이게 아마 정오일 거예요. 자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선택 다시 한번 렌더링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렌더링 다 돌려보시면 표현이 되어 있을 거고
여기 부분에 제가 눈 그라스라고 되어져 있는 거는 이거 주간으로 바꿔 놓을게요. 이게 주간 야간으로 바꿔 놓을게요. 주간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이미지를 끌어와서 작업을 해보시면 되고요. 주변에 뭐 벽체도 없고 여기 보시면 유리 부분에 유리 재질도 안 들어가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변경해 보시고 여기 보시면 이 벽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현재 작업되어져 있는 벽체는 Vray 재질이 아니거든요. Vray용 재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버킷 누르시고 스포이드로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현재 재질 상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다음과 같이 재질이 되어져 있으면 제가 여기 새로운 재질 한번 입혀 볼게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자, 방금 전에 이 버킷으로 스포이드에서 이렇게 콘크리트 재질을 불러왔잖아요. 이 상태에서 현재 씬에서 이 콘크리트 재질이 입혀져 있는 부분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뭐 옆에 뭐 이거 브릭 웨더드 E03라고 되어져 있는 거 보시면 여기가 1m라고 되어 있거든요. 1m. 이걸 한번 염두에 두시고, 자, add to apply to selection. 현재 콘크리트로 셀렉션 되어 있는데 입혀 줄게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버켓으로 여기 보시면 엄청나게 이 벽돌 부분이 깨져 있어요. 깨져 있는데 저 상황을 이 순간에서 Alt 키를 누르시고 스포이드로 쪽 빼내면 여기 보시면 메터리얼 부분에 에디트 부분 보시면 여기 254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254mm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1m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1000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1000mm가 1m죠. 그래서 그렇게 바꿔주시고 보시면 이제 스케일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맞을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게 가끔 가다가 스케치업이 계속 멈추는 거 보니까 툴스에 제가 이걸 앞부분에 다시 또 찍어 설명을 해드려야겠네요. 툴스에 에디트의 프리퍼런스가 어딨더라? 윈도우의 프리퍼런스에 이 제너럴의 오토 세이브가 막 켜져 있어가지고 중간중간 스탑이 되는 것 같거든요. 저거 체크하는 거를 영상 초반부에 다시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주시고 렌더링을 걸어볼게요. 렌더링. 그래서 주택 모델링에 대한 것만 해야겠네요. 철골조 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다시 한번 과제 공지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재질 밖에서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쪽 부분에 이제 여기 유리 재질, 뭐 요런 재질, 각각의 재질들을 Vray용으로도 좀 한번 바꿔보시고 시간대도 좀 바꿔보시고 하셔서 주간 작업 하나, 야간 작업 하나 해서 각각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Vray에 관련된 것들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